달빛 아래 형틀에 묶인 사내. 그의 맥을 잡는 순간 의녀의 눈앞에 누군가의 살인과 도둑질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간다. 이 사람 누명을 쓴 거다. 왕실에서 쫓겨난 의녀 전 재산을 바치며 죄인을 사버리자 장터는 외친다. 미쳤다. 제 목숨도 부지 못하는 년이. 하지만 그녀만 아는 진실이 있었다. 그의 맥 속에 숨겨진 기억의 파편, 그곳엔 장터의 권력을 뒤집을 쳐나 뒤집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반전이 두 번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샘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왕실 침방에서 일하던 의녀였죠. 천재 의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든 단번에 알아맞혔고 약도 귀신같이 잘 지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환자의 맥을 짚으면 그 사람의 과거 기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저 직감이 뛰어난 줄만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맥을 짚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흘러드는 영상들이 그 사람의 진짜 과거라는 것을요. 왕실에서는 그걸 마술이라 불렀습니다. 아니, 마녀의 짓이라고 했죠. 결국 저는 궁에서 쫓겨났어요. 달빛도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월담 장터에서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작은 약방 한 칸을 얻어 그저 평범한 약사로 지냈죠. 맥은 집대, 능력은 숨겼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었거든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밖이 소란스러워 창문을 열어보니 장터 한가운데 형틀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 사내가 묶여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죠. 포졸들이 번갈아 가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사내의 등에서는 피가 흘렀고 신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구경꾼들은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역적놈, 왕실 약재를 훔친 도적놈.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포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사내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는 척하며 상태를 확인하려 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영상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두운 약방, 약재를 챙기는 누군가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떨고 있는 이 사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약재를 빼돌린 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조만겸이라는 자였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은 누명을 쓴 거였어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보았죠. 포졸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말을 믿을 리 없었죠. 무슨 헛소리요. 증거도 없으면서. 이자는 내일 새벽 처형될 죄인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제 전 재산을 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목숨을 사겠어요.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 보듯 했죠. 포졸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의녀가 돈이 얼마나 된다고. 약방 한 칸 가진 게 고작일 텐데. 저는 주머니를 털어 은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약방에 있던 귀한 약재들도 모두 가져왔어요. 인삼, 녹용, 사양까지 전부였죠.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포졸 우두머리가 눈을 빛냈어요.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나쁘지 않군. 그는 은자와 약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묶인 강우린을 풀어주라고 명했어요. 다른 포졸들이 수군댔지만 돈 앞에서는 모두 입을 다물었죠. 내일 새벽까지 이 장터를 떠나시오.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강우린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등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고 숨소리는 가늘었죠. 저는 그의 팔을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 의녀 미쳤네. 전 재산을 날려가며 죄인을 산다니. 귀신이라도 씌었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약방은 이미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달빛 사당이었어요. 월담 장터 끝자락 산기슭에 있는 폐허였죠. 옛날에는 무당들이 구슬하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한참을 걸었어요. 강우린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제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사당은 생각보다 더 허름했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렸죠. 하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우린을 바닥에 눕혔어요. 그리고 제 적삼을 찢어 그의 상처를 감쌌죠. 약재는 모두 포졸에게 져버렸지만 다행히 몸에 지니고 있던 작은 약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지혈을 하고 상처를 씻었어요. 우리는 신음을 흘렸지만 깨어나지 않았죠.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모든 걸 잃으면서까지 이 사람을 구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누명을 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마녀라는 누명으로 궁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으니까요. 빗소리가 사당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우린의 맥을 다시 한번 짚었어요. 맥박은 약했지만 규칙적이었죠. 살아야 해요. 당신은 억울한 사람이니까.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사당 안은 차갑고 습했지만 강우린의 숨소리는 조금 안정되었어요. 저는 밤새 그의 상처를 돌봤습니다. 열이 오르지 않도록 찬물로 이마를 식혔고 상처가 덧나지 않게 약을 발랐죠. 그러다 문득 그의 맥을 다시 짚게 되었어요. 손목에 손가락을 댄 순간 또다시 영상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두운 창고였어요. 약재 자루들이 쌓여 있었고 한 사내가 장부를 고쳐 쓰고 있었죠. 그 옆에 우린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항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대감마님. 그러자 그 사내가 조만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 장부에는 내 이름이 있고 약재는 내 손을 거쳤네. 관가에 고발하면 넌 끝이야.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만겸은 이미 모든 걸 조작해 놓았던 거예요. 장부를 고쳐 쓰고 증인까지 매수해 놓은 상태였죠. 영상이 끊겼습니다. 저는 손을 떼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쓴 줄도 모른 채 끌려갔던 거죠. 한나절쯤 지났을까요? 우린이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여긴 어디요? 달빛 사당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상처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해 앉혔죠. 당신을 형틀에서 빼냈어요. 이제 처형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저를 구했습니까? 당신은 누명을 썼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기억의 파편을 설명했어요. 조만겸이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 우린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을요. 우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자가 저를,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힘없이 풀어버렸어요. 상처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었거든요. 조만겸은 왕실 의학 관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많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 아마 입을 막으려 할 겁니다. 우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절망이 얼굴에 서려 있었죠. 그럼 저는 평생 도망쳐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야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증거도, 돈도, 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진실은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우린도 저를 보았죠.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서두르면 상처가 덧납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사당에서 은신 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고 저는 근처 산에서 약초를 캐며 생계를 이어갔죠. 사람들은 사당에 귀신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에겐 다행이었어요. 밤이 되면 우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원래 약재 운반을 하던 평범한 일꾼이었다고 했어요. 조만견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다고 했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실에서 쫓겨난 일 능력 때문에 마녀로 낙인 찍힌 일을요. 우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희 둘 다 억울한 사람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습니다. 저희는 둘 다 누명을 쓴 사람들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온 행상이 사당 근처를 지나다 저를 발견했어요. 저기 의녀 아니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손가락질을 했죠. 죄수를 숨긴 미친 여자. 귀신 든 사당에서 산다더니 정말이었구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저를 매도했어요. 죄인을 숨겼다는 것,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것, 사당에 숨어 산다는 것까지 모두 비웃음거리가 되었죠. 저는 더 이상 장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약초를 팔아 쌀을 사야 했는데 아무도 제 물건을 사지 않았거든요. 굶주림이 찾아왔어요. 추위도 심했습니다. 사당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어서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죠. 밤이면 이를 떨며 잠들었습니다. 우린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는 게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인께서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십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아닙니다. 이러다 은인까지 죄인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있습니다. 조만겸은 저를 찾고 있어요. 저와 함께 있으면 은인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일어서려 했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저는 떠나겠습니다. 혼자서 숨겠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은인께 짐이 될 뿐입니다. 저는 당신을 살리고 싶어서 살렸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린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억울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당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죠. 여기다.
의녀가 죄수를 숨겼다는 사당이 여기라고 포졸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법으로 움직이는 사병들이었어요. 조만겸이 보낸 자들이었죠. 저는 우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재빨리 사당 뒤편으로 빠져나갔어요. 사당은 산기슭에 있어서 뒷길로 도망칠 수 있었거든요. 거기 서라. 놓치지 마. 사병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저희는 어둠 속을 헤매며 달렸어요. 우리는 상처 때문에 비틀거렸고 저는 그를 부축하며 필사적으로 움직였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한참을 달린 끝에 사병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산속 깊은 곳, 바위 틈새에 숨어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다시 사당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당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모아둔 약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약주머니도 침통도 약그릇도 전부 없어졌죠. 사병들이 가져간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생계수단이 사라진 거였어요. 치료할 도구도 없었죠. 우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허망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약방도 재산도 약재도 이제는 숨을 곳마저 위태로워졌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끝이었거든요. 일어나요. 저는 우린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진실이 있잖아요. 우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조만겸을 찾아가야죠. 직접 맞서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당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린을 데리고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길은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얽혀 있고 덤불이 우거진 곳이었죠. 하지만 사병들의 눈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당 뒤편 산기슭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 뭔가 있어요. 저는 덤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자 돌문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되어 이끼가 가득했지만 분명히 사람 손으로 만든 문이었죠. 이게 뭡니까? 우린이 물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았죠. 돌문을 밀자 무거운 소리와 함께 안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계단이 보였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축축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들이었어요. 약재 상자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된 장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으며 이곳의 기억을 읽으려 했어요. 순간 영상이 흘러들었습니다. 한 관리가 이곳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왕실 감찰이었죠. 그는 비밀리에 약재를 연구하며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가 장부에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 보였죠. 약재 목록과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영상이 끊겼습니다. 저는 손을 떼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왕실 감찰이 비밀 약재를 연구하던 장소였던 거예요. 여기가 뭔가요? 우린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왕실 감찰이 쓰던 비밀 장소예요. 약재를 연구하고 기록을 남기던 곳이죠.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먼지가 날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조만겸의 이름이 적힌 기록을요.
약재 목록과 함께 빼돌린 날짜, 수량, 거래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감찰이 조만겸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게 증거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린도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정말입니까? 이걸로 제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 장부에는 조만겸의 범행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장부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달빛이 돌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비로소 싸울 무기를 얻은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들고 장터로 내려가려 했어요. 이 증거를 관아에 제출하면 우린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린 씨? 저는 사당 안팎을 살폈어요. 하지만 흔적조차 없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떠난 걸까요? 혼자서 도망친 걸까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허탈했습니다. 역시 믿을 사람이 아니었나 싶었죠. 함께 싸우자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이 없어도 저는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저는 장부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장터로 향했죠. 그런데 장터 입구에서 수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어떤 주막 쪽을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저기서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포졸들이 몰려갔다던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그 주막으로 달려갔어요. 주막 앞에는 포졸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린의 목소리가 들렸죠. 놔주시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우린이 포졸 둘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무언가 문서가 쥐어져 있었죠. 우린 씨. 우린이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인, 왜 여기에?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있어요?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포졸이 막아섰어요. 이 여자가 함께 죄를 지은 자다. 잡아라. 포졸들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죠. 그때 우린이 힘을 다해 포졸을 밀쳤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은인, 도망가시오. 안 돼요. 함께 가야죠. 저는 우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둘은 주막 뒤편으로 빠져나갔어요. 포졸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저희는 골목을 헤매며 달렸죠. 장터는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저는 이곳을 잘 알았어요. 한참을 달린 끝에 포졸들을 따돌렸습니다. 저희는 장터 끝자락 빈 창고에 숨어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우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없이 떠나서.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따졌어요. 우리는 손에 쥔 문서를 꺼내 보였죠. 이걸 찾으러 갔습니다. 그것은 위조된 문서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조만겸의 음모였습니다. 은인까지 죄인으로 만들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없애려 한 거예요. 우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다는 것을요. 바보 같은 사람.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이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이제 함께 가요. 더 이상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는 포졸들이 여전히 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제 두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월담 장터회관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어요. 조만겸의 재판이었죠. 저는 우린과 함께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의녀 아니냐? 죄수를 숨긴 여자.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재판장 앞쪽에는 조만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름진 옷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자신이 무죄라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감찰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이든 관리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조만겸, 그대는 왕실 약재를 빼돌린 죄로 고발되었소. 조만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황당한 누명이옵니다. 저는 왕실을 위해 평생 충성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조만겸이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마녀가 무슨 증언을 한다는 것이오? 당신의 죄를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장부를 꺼내 감찰관에게 건넸어요. 감찰관이 장부를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이것은 비밀 감찰 장부가 아니오? 맞습니다. 달빛 사당 아래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조만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곧 태어난 척했죠. 장부가 있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소? 증거는 위조할 수 있는 것이오. 그럼 당신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만겸이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당신의 맥을 짚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조만겸이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죠. 순간 영상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주변 공기가 흐릿하게 떨리더니 마치 환영처럼 조만겸의 기억이 재판장 사람들 앞에 펼쳐진 거였습니다. 어두운 창고에서 약재를 훔치는 조만겸의 모습이 보였어요. 장부를 조작하는 모습, 우린에게 누명을 씌우는 모습까지 모두 드러났죠. 재판장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기도를 했어요. 저게 무엇이오? 귀신이 나타났소. 조만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아니오, 저건 거짓이오. 환영이오. 하지만 환영은 계속되었습니다. 조만겸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 증인을 협박하는 장면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감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오. 하늘이 죄를 드러낸 것이오. 환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버텼죠. 감찰관이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조만겸을 체포하라. 그리고 증거물을 모두 압수하라. 포졸들이 조만겸을 끌어냈어요.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아니오. 나는 억울하오. 저 마녀의 마술에 속은 것이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만겸은 그렇게 끌려갔어요. 감찰관이 우린을 바라봤습니다. 강우린, 그대의 누명은 벗겨졌소. 이제 자유의 몸이요. 우린이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찰관이 이번엔 저를 보았습니다. 윤세미 의녀, 그대의 능력은 마술이 아니오. 하늘이 내린 의술이요.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왕실로 돌아오지 않겠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길을 가겠습니다.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재판장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우린이 제 옆에 섰어요.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하지만 함께 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재판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왕실에서 사람이 왔어요. 윤세미 의녀, 왕실로 돌아오시라는 정교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송하오나 거절하겠습니다. 사자는 놀란표를 지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이곳에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왕실의 화려함보다 이곳 백성들의 고통이 더 절실했거든요. 저는 월담 장터에 작은 의원방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달빛 의원방이라 지었어요. 달빛 사당에서 진실을 찾았던 기억을 담았죠. 우린이 함께했습니다. 그는 약재를 관리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어요. 제가 진맥하고 약을 짓는 동안 그는 묵묵히 곁을 지켰죠. 처음엔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들이 하나둘 나아지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 의녀는 진짜 신통력이 있더라. 병의 원인을 단번에 알아맞힌다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때로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왔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진맥했습니다. 그들의 맥을 짚으며 아픔의 근원을 찾았고 그에 맞는 약을 지어주었죠. 밤이 되면 우린과 함께 사당 뒤편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약재를 말리며 하루를 정리했죠. 달빛이 약재를 비췄습니다. 우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에 남기로 한 것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이게 제 길인 것 같아요. 저는 말리던 약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요? 후회하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인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우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달빛 아래서 우리는 말없이 약재를 손질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약초향이 코끝에 스쳤어요. 장터 사람들은 이제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의 기억을 살리는 의녀, 달빛의 의원. 마녀가 아니라 의원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의원방을 찾아왔어요. 아픈 어머니를 업고 온 아이였죠. 의원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요. 억울한 사람을 구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능력을 받은 이유라고요. 달빛은 오늘도 의원방을 비춥니다. 우린과 저는 그 빛 아래서 오늘도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 영상으로 오늘 하루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